김제 아리랑 문학마을은 죽산면 홍산리의 내촌마을에 있다. 이곳은 조정래 소설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내촌과 외리마을이 있는 곳이다. 여기에서 일제수탈관, 근대수탈기관, 아리랑의 발원지인 내촌과 외리마을 등을 둘러본 후 본관 뒤편에 하얼빈역과 이민자 가옥을 둘러보면 된다. 일제강점기 동안 주요 등장인물로 지삼출, 감골대, 차득보 등의 가옥을 복원한 내촌마을과 외리마을 풍경이 어울려 있고, 한쪽에는 강점기 당시 핵심 수탈기관인 주재소, 면사무소, 우체국, 정미소 등을 그대로 재현해놨다. 또 본관인 일제수탈관에는 일제강점기의 상황과 수탈 과정 그리고 동안 농토를 빼앗기고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기 위해 간도나 연해주 등지까지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시한다. 여기에 더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식민지 침탈의 참상과 부당함을 널리 알렸던 하얼빈 철도 역사를 재현해놨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황실을 왕족으로 격화시키면서 이왕가라 불렀고, 의뢰 매뉴얼대로 하듯 왜 자신들이 한반도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정당성을 구축해 나갔다. 말하자면 미개하고 불결하고 게으르고 등등을 퍼뜨리면서 여론과 사실이 그렇고 본인들은 우수한 민족이기에 식민지 통치를 통해 개화시키고 선진화시키는 은혜의 나라처럼 꾸며나갔다. 그 최상위 기관으로 조선 총독부가 있었고, 총독은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전권을 갖고 있으며 본격적인 탄압과 함께 수탈을 조직적으로 해나갔다. 이를 위해 조직적인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총독을 중심으로 한 위계 조직으로 도, 부군, 면제 확립했다. 지역 소위론까지 총독부의 지배 권력이 일사불란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명령체계를 구축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아무리 말단 관리라 하더라도 면사무소의 면서기조차 지역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 특히 김제 일원을 수탈의 대상으로 선택을 했는지를 일제수탈관에서는 시대상과 함께 잘 전시하고 있다. 일본은 각종 자원 수탈을 원활히 하기 위해 먼저 기간시설인 철도와 도로를 새로 놓고 확장하는 데에 정성을 들였다. 물론 외면상에선 미개한 나라를 선진화시킨다는 것으로 정당화했다. 1912년 연초부터 영업을 시작한 김제역의 경우 대전, 논산, 익산, 김제, 송정리를 거쳐 목포를 잇는 호남선에 속했는데 무엇보다 서둘러 완공을 했다. 호남평야, 김제평야 등 곡창지대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1911년에 도로법을 제정해 1929년까지 기존 도로를 정비하고 소위 신장로라는 새로운 도로들을 만들어 나갔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수탈하고 대륙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엔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로로서 더욱 철저히 정비해 나갔다. 1938년에 공포된 조선도로령을 보면 매뉴얼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명을 국도, 지방도, 부도, 읍면도로 바꾸었는데 1908년 치도국을 세운 후 가장 먼저 최초의 시멘트 포장도로로 전주와 군산을 잇는 전군가도를 만들었다. 철도를 통해 올라온 호남 지역에 쌀을 군산항으로 옮기기 위한 것인데 1909년 산출된 쌀 반출 중 거의 33%가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빠져나갔다. 기간 시설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토지 조사 사업을 면밀히 진행해 나갔다. 현황 파악을 하는 기초 작업인데 어떤 식으로 토지를 강탈하고 그곳에서 나는 산출량, 반출 계획 등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웠고 인정받기 위해선 당사자가 직접 자기 땅임을 일일이 증명해야만 했으며 신고 기간도 짧았다. 지금도 한일 간 벌어지는 일을 보면 대동소이한데 아무리 증거를 내밀어도 수속 절차가 부적절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퇴짜 놓기가 일쑤였다. 그렇게 빼앗은 토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농장 지주들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헐값에 불화해버렸다. 실로 민관일체가 되어 신속한 처리가 되었다고 해야 하나. 그 결과 1916년 무렵 김제 일원의 일본인 토지 소유는 절반을 상회했다. 전국적으로는 5% 내외였으니
특히 김제 지역 토지의 일본인 소유 면적이 엄청났다. 이에 따라 자작농은 1150여 호 중 불과 4가구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인 농장의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렸다.